조선은 방대한 양의 공공기록물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조선의 초대 임금인 태조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비슷한 종류의 사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규모나 역사적 가치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비견되긴 어렵습니다.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란 등을 겪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조선 후기의 것만 전해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분량만 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의궤, 등록, 호적, 토지대장 등 수많은 조선시대의 기록물들이 현재까지 실물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록물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료적 의미를 넘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돼 있는 20공신 해명축 역시 조선왕실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 유산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공신이 책봉될 때 거행되었던 해명제의 전통과 의미에 관해 자세히 언급이 됐을 겁니다.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시키고 공신 서로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자리가 바로 공신 해명제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역사에 남기기 위한 공식적인 기록물도 제작이 됐죠. 초기에는 참석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종이 한 장에 해명 제문과 참석자들의 명단을 적고 명단 아래에 일일이 참석자들의 서명을 기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이 삼공신 해명축이 바로 그런 형태로 현재까지 실물로 전해지는 공신 해명 기록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것을 맹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왕과 공신이 함께 모여 맹약한 내용을 적은 족자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20공신 해명축의 해명축이란 명칭도 같은 의미인데요. 해명제의 기록을 담은 권축, 다시 말해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라는 뜻이죠. 이것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5공신 해명축인데요. 세조 2년인 1456년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 이렇게 5공신이 모인 해명제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임금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세자와 대군, 공신 및 그 자손까지 모두 2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공신 해명축에는 이들의 명단은 물론 참석자들의 서명까지 일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명축이 공신으로 책봉됐던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의 해명축을 제작해 공신 개인들에게 배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양되어 있는 20공신 해명축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 두 개의 해명축에는 어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임금어, 볼람. 다시 말해 임금이 보는 용도란 뜻이죠. 이런 어람용 해명축이 조선 최초의 해명인 삼공신 해명 때부터 별도로 제작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나 의궤 등을 통해 볼 때 인조 때부터는 어람용 해명축을 별도로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어람용 해명축은 당대 신분제도의 최정점에 있는 임금 한 사람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고 그에 걸맞게 최상급의 재료와 공력을 투입해 당대 최고의 예술품이라 할 만한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20공신 해명축의 겉모습은 축의 양 끝에 옥마개를 댄 비단 재질의 두루마리 형태인데요. 그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두루마리를 모두 펼치면 그 길이만 해도 장장 24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해명축 사이에는 50여 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도 불과 몇 밀리미터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제작에 쓰인 재료도 무척이나 유사한데요. 각기 다른 임금 치하에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해명축이 이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조선은 다양한 기록물들을 만들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공신 해명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두 권의 의궤 또한 남아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복훈도감 의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숙종 6년인 1680년 보사공신이 녹훈됐다가 9년 만에 취소되고 다시 5년 뒤인 1694년 공신의 지위가 회복되는 과정의 전말과 함께 공신 해명축의 제작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694년 5월 29일 숙종이 어명을 내립니다. 1680년에 영모 시도를 미연에 방지한 공로자들을 보사공신에 책봉했으나 1689년 간신들의 흉계에 기만당하여 보사공신의 공적을 무효화시켰던 결정을 후회한다. 따라서 보사공신의 명예회복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으니 속히 회복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어명에 따라 의금부, 충은부, 비변사 등에서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고 2조에서는 해당 업무를 총괄할 복훈도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복훈도감에서는 1680년 보사공신을 처음 책봉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신교서, 공신노권, 해명축 등을 다시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689년에 보사공신의 공적을 무효화하면서 앞서 발급했던 문서들을 모두 회수하여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왕에게 올릴 어람용 해명축은 오로지 하나만 제작했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 복훈도감의 책임자였던 평청군 신완은 숙종을 찾아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조 때 영국공신 책봉 당시에 제작돼 권내에 소중하게 보관 중이던 20공신 해명축을 꺼내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숙종은 그 자리에서 이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694년 제작된 20공신 해명축은 1646년 인조 때 제작한 20공신 해명축의 실물을 직접 열람한 뒤 재료, 크기, 장황 기법 등을 참조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해명축이 꼭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유죠. 자, 그러면 20공신 해명축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복훈도감 의궤에는 20공신 해명축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재료의 명칭과 규격도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선 해명 제문 등의 내용이 적힌 화본의 주재료는 명주의 일종인 백초입니다. 화본을 둘러싼 네 테두리 부위인 변화에는 하얀 비단 백릉이 쓰였습니다. 또 해명축의 뒷면은 문양이 있는 다홍색 대단을 사용했으며 해명축을 둥글게 말았을 때 바깥을 감아 고정시키는 끈인 영자는 붉은색 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본의 앞뒤 빈 여백 부분인 회장에는 남색 대단이 쓰였습니다. 백초, 백릉, 대단, 수사. 이 이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부분별로 색깔과 문양이 약간씩 다를 뿐 모두가 고급 비단을 이르는 말입니다. 해명축의 위아래 가로축에는 가래나무와 피나무를 사용했고 해명축을 둘둘 말아 끈으로 감은 다음 고정하는 데 쓰는 축첨에는 상아 조각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명축의 좌우 끝에는 커다란 옥마개를 댔는데요. 이는 비단 재질로 만든 해명축을 둘둘 말았을 때 모양이 틀어지거나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용도로 평안도 성천에서 나는 최상품의 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상급의 재료를 바탕으로 종이나 나무, 옥을 다루는 장인, 또 글씨를 쓰는 숙련된 사자관까지 각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기술과 정성이 결집된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이 바로 20공신 해명축인 것입니다. 복훈도감 의궤에는 해명축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애로사항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볼까요? 해명축이 완성된 뒤 외부를 감쌀 홍색 보자기를 만들 때의 일입니다. 영국 공신 책봉 때 제작한 20공신 해명축에는 다홍색 노주주라는 고급 비단을 사용했지만 1694년에는 도저히 똑같은 비단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상사단을 구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임금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야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숙종대의 20공신 해명축에는 이렇게 붉은 색깔 비단으로 덧댄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 적힌 것은 숙종의 이름인 이순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해당 한자를 함부로 쓸 수도 없었죠. 같은 이유로 이렇게 천을 덧댄 임금의 이름을 가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 두 글자를 써넣는 것도 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람용 해명축 제작이 완료된 것은 복금도감이 설치된 지 5달 만인 1694년 10월 10일인데요. 바로 다음 날인 10월 11일에는 이 해명축에 왕의 이름을 써넣는 사안에 대해 숙종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명축에 기재된 제문이나 공신 명단은 도감에서 주관해서 관원이 글씨를 썼지만 왕의 이름, 즉 어휘만은 임의로 판단하여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감에서 직접 써넣을지 임금이 친필로 쓸 것인지를 아랜 것입니다. 숙종은 도감에서 써넣으라고 지시했고 이로써 어람용 20공신 해명축의 제작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 20공신 해명축 2개본은 창덕궁 진장각에 소장돼 있었는데요. 1785년 정조가 이것을 발견하고 규장각 복모당에 봉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정조가 하교문을 내려 봉안을 지시한 어람용 해명축이 총 3개라는 겁니다. 인조 때와 숙종 때 만들어진 2개의 20공신 해명축 외에 또 다른 해명축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이었던 분무공신 책봉 당시 제작된 21공신 해명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조의 문집 홍제전서에 정조가 직접 진장각에 소장된 역대 왕들의 글과 글씨를 열람하면서 그 가운데 인조, 숙종, 영조 때 제작된 해명축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조실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든 1910년 이왕직이라는 기관에서 작성한 복모당 봉장 서목이라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 왕실 수장고에 소장된 도서 목록집입니다. 여기에도 인조, 숙종, 영조 때 제작된 20공신 해명축과 21공신 해명축 3개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목록에는 인조 병술, 숙종 갑술, 영조 무신 이렇게 각각의 해명축이 제작된 연도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까지도 이 3가지의 어람용 해명축이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 영조 때 제작된 21공신 해명축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소실됐을지도 모르지만 국외로 반출됐거나 어딘가에 여전히 보관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기록은 그 시대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공신 해명축을 통해 조선 왕조의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공신과 해명제라는 역사적 현장은 물론 조선 후기의 정치사와 찬란한 문화까지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굴곡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지고만 21공신 해명축의 행방을 찾아내 우리의 또 다른 역사와 문화의 일면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